이는 사실적인 철학. 한 장. 을. 아르노 도모치. 비디오 1. 안녕하세요로 번역. 내 이름은 아르노 도모치. 내가 벨기에 종교를 가르칩니다. 종교를 가르치고 잘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훈련을 받는 제사장들이 받는 것과 동일한 연구를 받아야 합니다. 이제 사제 형성은 신학을 시작하기 전에 철학만이 아니라 몇 년간의 철학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 일련의 수업은 가톨릭 교회와 같은 교황과 베네딕토 16세를 통해 신학을 가르칠 준비가 된 사람들에게 필요한 연구를 방금 주장한 현실적인 철학을 제시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철학이 요구됩니다. 이것을 현실적인 철학이라고 합니다. 이 시점에서 중세부터 가톨릭 교회 전체에서 가장 많이 제시한 신학자는 공동의사라고 불리는 사람, 즉 세인트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역사를 통틀어 우리는 이를 강조하는 교황을 봅니다. 철학뿐만 아니라 신학에서도. 이것이 그가 말한 모든 것, 세인트 토마스 아퀴나스 의사 또는 천사의 의사, 그가 말한 모든 것이 100% 사실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성모 마리아만 생각한다면 신학의 여러 부분에서 잘못되었다는 것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제공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철학과 과학의 많은 부분에서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정상입니다. 선고자입니다. 그가 한 결론의 100%와 관련하여 세인트 토마스 아퀴나스의 학교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에게 절대적으로 유효한 것은 그의 방법입니다. 그의 방법론은 신학일 뿐 아니라 조금 후에 보게 될 것이지만 그의 방법은 철학에서도 볼 것이다. 그리고 그는 이 방법을 스스로 배우지 않습니다. 그는 철학자이며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으로부터 그것을 받는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실적인 철학자입니다. 그것은 연구에서 그 목표가 현실에 대한 지식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의 철학 체계는 궁극적으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중요한 것은 진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말하고 이해할 내용의 현실성에 대한 적절성. 아리스토텔레스가 관찰된 현실에 대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거나 이해하는 것이 적절할수록 현실에 대한 사상, 생각 또는 말의 일치성에 해당하는 진리에 더 접근하게 됩니다. 교황 베네딕토 16세를 통해 교회가 인용한 것은 이 철학의 정의이다. 다시 말해서 그는 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신학자가 되거나 성직자가 되어 그 학교에서 훈련을 받도록 요청합니다. 물론 아리스토텔레스가 구식이 아닌 위대한 진리를 가지고 있더라도 모든 점에서 아리스토텔레스 학교에서 물질적으로 자신을 훈련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과학 정신, 현대 과학 외에 다른 것은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오니 정신 훈련에 관한 문제입니다. 긍정적 과학이라고 불리는 그녀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방법을 물질에 대한 연구에 적용함으로써 그것을 인수했습니다. 이것은 현대 과학의 유일한 목표는 그것이 연구하는 물질적 현실에 최대한 많이 부합하는 것입니다. 과학 이론은 그것이 실제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유효한 것으로 간주될 것이다. 실제는 매우 방대하다. 그러나 가능한 한 많은 것을 충족시키는 한 유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언젠가 우리가 수학을 사용하여 과학적 모델을 발견한다면 여기에서 현대 과학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이 물질에 닿고 물질이 수학 기준에 따라 작동한다는 것이 우리가 관찰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현실에 더 잘 맞는 수학적 모델을 발견하고 우리가 그것을 포기한 오래된 모델도 발견합니다. 현대 과학에서 유일한 주인은 실제입니다. 마찬가지로 가톨릭 교회에 호소하고 결성된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철학은 관찰된 현실만을 지배하는 철학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철학에서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정신을 따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011 번지년의 인터넷에 놓은 이 일련의 새로운 교훈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목표는 내가 방금 한 것처럼 철학을 소개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목표는 형이상학이라고 불리는 이 특별한 철학을 제시하고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오랫동안 버려진 연구 당시 교회 연구 수준으로 회복한 것이다.
그래서 형이상학이 무엇인지 다루기 전에 이 현실적인 철학이 무엇인지 분명히 소개할 것이고, 거기서 약간의 시간을 할애할 것입니다. 이 첫 번째 강의에서는 먼저 철학이 무엇인지 정의하고 싶습니다. 그것을 더 잘 정의하기 위해 나는 결국 많은 사람들에 의해 철학 분야, 즉 과학,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계시된 신학과 종종 혼동되는 두 가지 다른 학문을 정의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비교함으로써 현실적인 철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훨씬 쉬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학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학문을 정의하기 위해 S.T. 타머스 어과이너스는 그의 신학적 합계의 시작 부분에서 매우 실용적인 작은 구별을 제공합니다. 그는 모든 학문에는 무엇보다 중요한 물질적 대상이 있다고 말합니다. 물질 대상은 착용된 콘크리트 대상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목수, 그가 작업하는 재료는 나무입니다. 현대 과학에 관한 나는 그 대상이 일반적으로 중요하다고 믿는다. 현대 과학은 세계의 이미지 자체를 변화시킨 거대한 진보에서 하나의 대상, 즉 물질적이며 관찰할 수 있는 대상만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현대 과학은 세상에 물질적 대상만 있다고 주장하면 긍정적인 것과 물질주의로 바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때때로 보는 것입니다. 어떤 과학자들은 예를 들어 사람의 영혼, 즉 내면의 깊이를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화학일 뿐입니다. 그곳에서 과학자는 유물론자라고 말합니다. 사실, 그는 실제로 과학자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물질적이라고 믿어 그것을 자신의 삶의 철학으로 만들고 전 세계를 그렇게 설명하는 것은 과학자입니다. 위대한 긍정주의 철학자 오거스터 콘트는 에 불려 19세기졌습니다. 그는 일어날 과학의 진보 덕분에 세상의 창조를 포함한 모든 것이 예외 없이 설명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과학적 희망을 바탕으로 일종의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요약하자면, 현대 과학의 물질 대상은 모든 형태의 물질입니다. 생물은 박테리아, 개, 고양이, 남자 등과 같습니다. 그것이 물질인 예를 들어 특정 암석을 연구할 물리학 분야와 같은 비생물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물리학 자체는 살아있는 것이 아닌 모든 것을 연구하고, 예를 들어 고양이가 건물에서 떨어지고 잘 행동하는 것처럼 비생물체의 공통적인 특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을 연구합니다. 조약돌과 실제로 물리학에 적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바위를 다루는 경우와 같이 훨씬 더 정확하고 제한된 측면에서의 생체를 연구할 때 지질학과 같은 다른 이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시된 신학, 가톨릭 신학과 같은 계시된 신학의 물질적 대상은 무엇인가? 그러나 철학자에게는 아마도 진실이거나 거짓인 다른 형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알지 못할 것이지만, 어쨌든 이것들은 계시된 신학입니다. 계시된 신학의 물질적 목적은 예외 없이 존재하는 모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신학은 실제로 개를 볼 수 있는데, 죽은 후에 그 개를 찾게 될지 궁금합니까? 불교 신학이라면 개도 볼 것이고, 아마도 너바나를 달성하기 위해 연속 환생을 통해 진화하고 있는 세계 전체의 일부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 처음에 우리가 나온 위대한 전체에 합류하게 됩니다. 물질적 대상의 관점에서 모든 형태의 계시된 신학은 훨씬 더 넓은 대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시된 신학에 의해 제기된 주된 질문은 정확하게 죽은 후의 사람의 운명이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히 사람을 중심적인 것으로 연구할 것이다. 이제 철학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철학은 현대 과학보다 더 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물질로 만들어진 물질을 연구할 뿐만 아니라 그녀는 실제로 우정과 같이 중요하지 않은 다른 것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철학자는 우정이 무엇인지 봅니다. 현대 과학자는 우정이 무엇인지에 대해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그는 우정으로 판명되는 뇌 활동의 맥락에서 뇌의 특정 영역이 더 많은 에너지를 생산하거나 활성화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뇌파를 통해 볼 것입니다. 그것은 생물학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 사랑하는 두 사람 사이의 우정, 즉 의지의 정체성이 정확히 무엇인지 정의하기 위해 우리는 더 긍정적인 과학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철학이라는 더 큰 분야에 있습니다. 그녀는 우정을 연구하지만 동물의 심리학인 인간 심리학이 무엇인지 연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에 살았던 것과 관련하여 미래의 구체적인 존재를 연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철학의 물질적 목표를 볼 때 우리는 그것이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대상은 신학만큼 확장이 많고 현대 과학보다 확장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할 것입니다. 철학의 목적이 계시된 신학의 목적과 동일하다면 이 두 과학을 구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외관상 전혀 없습니다. 글쎄요. 그리고 이를 위해 세인트 토마스 아퀴나스는 과학을 구별하기 위해 우리가 연구하는 물질적 대상만 봐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녀가 어떤 측면에서 그것을 연구하는지 어떻게 봐야 합니다. 그는 이 유의기술 언어로 그것을 스콜라, 공식적이 노출합니다. 비디오 3. 이유. 그것은 당신의 머릿속에 무엇이 있고, 당신이 공부하고 있는 것,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이 공식적인 이유를 의미합니다. 이는 그러한 특정 물질 대상에 대한 지식을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사용하는 카메라의 리모컨을 보여주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질 대상, 연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으로 본다면 미학적, 전은이라는 특정 분야에 들어갑니다. 예술. 그런 물체는 디자인이 있습니다.